오늘은 실전 보안 관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보안 관제의 기본 운영을 공부하고 두 번째 시간은 웹 해킹 탐지와 대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관제의 기본 운영하고 웹 해킹 탐지에 대해서 25분씩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보안 시스템이 구축된 네트워크 구성도인데, 이거는 예전에 공부를 많이 했었죠. 여러분이 보안 관제를 듣고 난 이후에는 이 정도의 그림은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보안 관제 네트워크 구성도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인터넷망, 그 다음에 라우터 다음에 이제 방어벽을 설치하고요. 이 위치는 바꿔도 되는데 방어벽이 밖에 있으면 굉장히 트래픽이 지연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라우터를 가급적이면 이제 밖에 내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방어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DMZ망을 구축할 수 있으면 구축하고, 그리고 DMZ망에 호스트 베이스드 IDS, 그러니까 호스트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을 여기다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호스트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반 호스트에 침입 탐지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HIDIS는 전용 장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게 진짜 그 침입 탐지 시스템인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어벽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베이스드 침입 탐지 시스템인데, 이 NIDS라는 건 말 그대로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구성도의 중간에 이제 들어가고 지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이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 NIDS 같은 경우에는 IP 어드레스를 반드시 할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이 NIDS가 목적지 호스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중간에 그 패킷들을 검사하는 어떤 검문소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 주소가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IP 어드레스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는 얘의 존재를 잘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이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음, 랜 케이블을 연결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 어떤 악성 코드에 감염된 노트북이 기존의 망에 이렇게 접속해서 악성 코드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보안 정책을 따르는지, 그리고 이 단말기가 허락된 합법적인 단말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인 장비를 통해서 그 인가된 사용자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NAC, 이 낙장비라는데, 이것이 NIDS 다음으로 오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이, 우리가 흔히 이제 은행 뱅킹 시스템을 접속하게 되면 어, 그 각종 그 취약점 제거 및 그 해킹 방지를 위한 툴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설치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이제 은행 사이트에 이제 접속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낙장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망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스위치 허브를 통해서 이제 내부망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그 네트워크 구성도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그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 주관식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구성도는 머릿속에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모래 위의 성에서 보안 관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안 시스템 구축했지만 보안 이벤트에 대응하지 않고 방치해 두게 되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보안 관리자는 빈틈없이 보안 관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구성도는 예전에 언급한 것 같이 네트워크 구성도로 1차에는 네트워크 방어벽을 통해서 IP랑 포트 기반의 공격을 차단하고요. 2차에서는 그 네트워크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에서는 네트워크 공격을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3차에서 낙장비에서 내부망 중에 보안 위협에 놓인 단말기를 제어를 하죠. 그리고 외부 서비스를 하는 그 DMZ망에서는 서버의 호스트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버에서 발생하는 이상 행위를 탐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축된 보안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안 관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그 침입사고 시나리오 기반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보안 관제 중에 발생하는 그 보안 이벤트를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내용만으로 적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공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이벤트라는 것은 어떤 공격을 의미하고 어떤 로그가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를 분석하는데 이제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이 공격이냐를 판단하고 공격이면 침해 사고 대응 절차에 따라서 먼저 침해에 대한 그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고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하고 상황을 종료합니다. 공격이 아니면 바로 상황이 종료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의 보안 관제 수행 절차에 따라서 이벤트 발생 시에 어떻게 이벤트를 분석하고 공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공격에 대한 방어와 침해 사고 시 대응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어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IP와 그 포트 기반의 공격 탐지와 대응인데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격에 대해서 가장 쉽고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으로 1차로 방어벽의 필터링을 이용해서 공격자의 IP 주소 또는 특정 포트 접속을 정책으로 추구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IP랑 포트 기반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IP가 192.168.20.10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스캔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IDS를 통해서 이제 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격의 그 공격자 IP를 방어벽 차단 정책에 추가해 놓고 적용해서 공격자 IP 접속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그 지난 슬라이드의 표와 같이 그 지금 보이는 표와 같이 그 프로토콜, 타입, 그리고 출발지는 출발지 IP나 포트, 그리고 액션을 한 개의 정책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한 개의 정책을 만들 경우에 방어벽 정책 관리가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룹화해서 방어벽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IP로는 무조건 다 차단하라 그런 뜻인데, 이건 드랍시키라는 건 뭐냐면 이 패킷을 제거시키라는 겁니다. 리젝트가 있고 이제 드랍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리젝트는 리젝했다는 그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이 드랍은 그냥 패킷을 제거해 버리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액션은, 보통 액션은 그 accept가 있고요, accept. 그리고 거부가 있고 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드랍은 이제 거부인데, 드랍과 그 리젝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시스템 입장에서 비슷한데 그 상대편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킷을 버리기 때문에 그 보낸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거절이라는 건 이제 거절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랍과 리젝트의 차이는 그 메시지를 보내냐 안 보내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타입을 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그 소스 IP, 그러니까 출발 주소가 192.168.20.0이면 10이면 블럭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 탐지는 어떤 방식으로 통신하는지 탐지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TCP/IP의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인 뭐 TCP, UDP, ICMP, IGMP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TCP는 이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고, UDP는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고, 이건 전송 계층에 사용되고 있고, ICMP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고, IGMP는 인터넷 그룹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ICMP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오류가 났을 때 그 발신자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오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이고요. IGMP는 그 그룹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그룹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그룹에만 뭐 메시지를 전송한다든지, 그리고 멤버를 갖다가 다시 뭐 추가하거나 뭐 빼거나 할 때, 여러분이 카카오톡에서 단체톡 할 때 누가 이제 빠져나가면 이제 빠져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바로 IGMP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IP, 그리고 응용 계층에서 HTTP, 전송 계층의 TLS, 뭐 응용 계층 FTP, SMP, 이거는 파일을 갖다 공유하거나 자원 공유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IP랑 이거 응용 계층에 있는 것도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이런 프로토콜을 등록을 해 놓게 되면 그걸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비정상적인 HTTP 탐지 그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포트긴 한데 조금 이상하다, 그럼 이제 이게 탐지를 하고요. 그리고 HTTPS는 이 시큐어 채널인데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이고 암호화된 통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포트 너머는 443인데 약간 좀 다른 거죠. 그리고 HTTP에서는 TLS를 사용해야지 됩니다. HTTPS는 전송 계층이 아니고 응용 계층이고, HTTPS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전송 계층에서 TLS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상하다는 게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뭐 비정상적인 FTP가 탐지됐을 때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이라고 해서
이걸 사용하면 메일을 보낼 때 사용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오류가 발생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고, 비정상 IMAP 탐지인데, 이 IMAP라는 걸 뭐냐면 팝3랑 유사한데 다른 점은 뭐냐면, 메일 서버에서 팝3는 메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그 메일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지우게 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메일이 지워지지 서버 쪽에서는 그 메일 원본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피 같은 경우에는 i마피 같은 거는 리모트로 접속한 그 메일 서버에서 직접 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면 메일 서버에 남아 있는 메시지가 삭제가 됩니다.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143번이라는 포트 넘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144번에 대한 그 포트를 사용하지만 뭔가 좀 이상할 때 탐지를 하고요. 그리고 SSH도 이제 암호화 통신을 하는 프로토콜인데, 요거는 22번이라는 포트를 사용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SMB는 그 파일을 공유하거나 뭐 자원을 공유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요. 그리고 DCERPC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을 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DNS는 그 DNS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데 포트 넘버는 53번이죠. 그러니까 DNS를 사용하는 이유는 네트워크상에서 호스트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IP 어드레스 사용하지만 사람이 그걸 인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소죠. 그래서 그 IP에 해당되는 별명을 갖다가 등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URL 정보를 갖다 입력을 하게 되면 그 URL에 해당되는 IP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DNS 서버에서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그 IP에 해당되는 그 도메인 네임 정보를 갖다가 알려주는 그 프로토콜이 DNS입니다. 그리고 뭐 비정상적인 모드버스 탐지했을 때 또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탐지 방식이라는데, 시그니처 탐지 방식은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이미 알려진 공격을 등록을 하고 그 이미 알려진 공격과 정확하게 매치를 하면 이 공격으로 판단하고 차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새로운 유형의 공격을 탐지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죠. 그리고 시그니처를 잘못 제작하는 경우에는 미탐이나 오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니처 제작 시에는 이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후에 시그니처를 적용해야 됩니다. 미탐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공격인데 정상인 줄 알고 탐지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오탐은 정상인데 공격이라고 이제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탐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 트래픽을 공격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공격인데 정상적인 거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임계치 기반 공격 탐지와 대응인데, 이 임계치라는 것은 영어는 이제 트레스홀드라 그러고 기준점을 말합니다. 이 임계치가 없게 되면 매번 건건이 뭐 다 조사하고 로그를 남기고 하면 너무나도 그 로그가 많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검사를 할 때도 어느 임계침을 정해놓고 그걸 넘어설 때 검사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래서 임계치 기반 공격 탐지는 일정 시간 동안 이미 정의한 패턴에서 목표 기준치를 초과할 때 공격으로 탐지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디도스와 같은 공격 유형을 탐지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인계치 기반 공격 탐지는 트래픽 과부하 문제를 일으키는 디도스 공격 탐지에 유용하게 사용되고요.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TCP 싱크 프로딩 공격으로 그 다량의 트래픽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TCP 싱크 프로딩이라는 건 무슨 공격이냐면, TCP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형 통신을 하죠.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먼저 연결 설정을 한 다음에 연결 설정이 완료가 되면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연결 요청을 할 때는 그 싱크라는 그 패킷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라는 패킷을 딱 보내게 되는데, 서버에도 보내게 되죠. 그러면 서버는 자신이 현재 다른 클라이언트랑 이제 연결이 없으면 허가하는 싱크 에크 패킷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싱크 패킷이라는 건 연결 설정을 요청하는 패킷이기 때문에 이 각종 그 시스템에다가 싱크 패킷을 막 보내게 되면 이런 그 서버들은 자신이 현재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다 에크 패킷을 보내겠죠. 싱크 에크 패킷을. 그래서 이제 half 오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은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로부터 이제 에크 컨펌을 받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대기를 하게 되죠. 대신에 그 기간 동안은 다른 클라이언트와 접속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약이 있어가지고 연결 설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클라이언트가 어떤 서버에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려고 해도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청을 이 서버가 들어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싱크 플러딩 공격입니다. 그래서 싱크 플러딩 공격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서버랑 통신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하는 공격은 다음처럼 인계치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인계치를 설정해서 탐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적용하려는 그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 관찰 후에 인계치 값을 설정해야지 불필요한 탐지와 오탐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그 70번에 뭐 10세컨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탐지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 대입 공격인데, 이 브루스 포스 어택이라고 그러죠. 아, 그러니까 이 브루스 포스 어택은 특정 단어 또는 그 문자 조합을 성공할 때까지 대입을 시도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는 공격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하는 정보라는 것은 암호를 해독하거나 어떤 계정 정보를 획득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그 SSH 무작위 대입 공격의 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번 포트로 SSH 로그인이 계속 시도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무작위 대입 공격은, 아유, 그 조합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무작위 공격을 한다고 성공을 할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 여러분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패스워드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접속해야 될 그 각종 사이트의 각종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다 다르게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려면 다 그걸 기록을 해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패스워드 몇 개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보통 아이디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자기 생년월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만 조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브루스 폴스 어택도 어떤 임계치를 줘가지고 이제 차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